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세대 조세법 스터디 위드 미 채널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관련 시험에서 결합형으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실질 과세 원칙과 신의성 실원칙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과세관청이 과거에 일정한 안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와 다른 실질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하라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채점자가 보고 싶은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 과세 원칙은 언제나 우선하는 원칙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과세관청이 한 말이나 안내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 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 실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실질 과세원칙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질 과세원칙이란 과세의 명칭이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 원칙을 세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형식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조세를 회피한 경우에는 그 전체 거래를 하나의 경제적 실질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구조를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조세 회피라면 과세관청은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거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그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다고 공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성 실원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의성 실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취지는 단순합니다. 과세관청 스스로 한 말이나 태도와 모순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그 행위는 실질과세 대상이라고 과세를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칙이 조세법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자기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반원의 원칙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과거 안내가 있었다면 실질과세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세 법률 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의성 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실제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 존재하더라도 신의성 실원칙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모든 안내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 공무원에 의하여 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행정규칙이나 기본통칙, 질의회신 형식의 예규나 통첩, 문서에 의한 신고지도, 세무서장의 사전 확인 통보, 국민신문고를 통한 서면 답변이나 현장 확인 결과 등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전화 상담이나 비공식적인 질의응답,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등은 원칙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답안에서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하나의 판단 단계로 분리하여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설령 과거에 과세관청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내 내용이 명백히 법령에 반하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한 행정을 신뢰했다고 해서 그 신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강행 법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법리는 조세법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은 예외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뢰 이익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인하여 유지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험 답안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원칙의 의미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실질과세원칙도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한 요건을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결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권한을 가지나 과거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행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그 실질과세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견해 표명이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며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실질과세는 언제나 옳다거나 과세관청의 말은 항상 믿어도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를 조정할 것인가를 묻는 아주 전형적인 조세법 논점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이 유형의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